운동 전에 꿀 조금 먹으면 에너지가 빨리 충전되고 운동 후에 먹으면 회복이 빨라져요. 그런데 그 순간 꿀의 효능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자연식품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꿀이 감기약보다 기침 완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입증됐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의서를 보면 꿀은 흔하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플 때만 먹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꿀차, 점심 후 꿀 한 숟갈, 저녁에 또 꿀물. 약을 사탕처럼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꿀을 꼭 드셔야 할 5가지 이유, 그리고 절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방법 3가지, 반대로 꿀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꿀 고르는 특급 비밀도 공개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꿀이 우리 몸에 좋은 첫 번째 이유, 바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과산화수소와 메틸글리옥살 같은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서 감염을 막아줘요. 실제로 뉴질랜드 마누카 꿀은 의료용으로도 쓰일 만큼 항균 효과가 강력해요. 상처에 발라도 염증이 줄어들고 치유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목이 아프고 감기 기운 있을 때 꿀 한 숟갈 먹으면 목점막을 보호하고 세균 증식을 막아줘요. 약 먹기 전에 꿀부터 드셔보세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는데 꿀이 1차 방어막 역할을 해줘요. 꿀의 항균 효과는 열에 약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60도 이상 온도에서 항균 성분이 급격히 파괴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꿀 타면 항균 효과가 거의 사라져요. 목 아플 때는 꿀을 그냥 한 숟갈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꿀이 일반 감기약보다 기침 완화에 더 효과적이었대요. 특히 밤에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이유, 꿀은 기침을 먹게 하고 목을 보호합니다. 꿀의 점성이 목점막을 코팅해서 자극을 줄여줘요. 목이 간질간질하고 마른 기침 나시죠? 꿀이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염 성분이 있어요. 이게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붓기를 빼줘요. 목이 붓고 아플 때 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기침 치료에 꿀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이 기침에 효과적이라고 인정했어요. 미세먼지 심한 날, 목이 칼칼하고 가래 끓잖아요. 꿀이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서 미세먼지로부터 목을 지켜줘요. 밤에 기침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기 전에 꿀 한 숟갈 드시면 기침이 줄어들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단, 꿀을 뜨거운 차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반토막이에요. 꿀은 미지근한 물에 타거나 차가 식은 후에 넣어야 효소가 살아있어요. 목 건강 지키려면 꿀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이유, 꿀은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이게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좋은 균을 늘려줘요. 프로바이오틱스 드시죠? 꿀이 그 효과를 배가시켜줘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가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꿀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전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꿀이 좋아요. 꿀의 과당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시켜줘요. 단,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셔야 해요. 꿀과 요구르트를 같이 먹으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요. 요구르트의 유산균과 꿀의 올리고당이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에요. 나이 들면 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꿀을 적당히 드시면 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꿀도 당분이니까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하루 1에서 2티스푼 이하로만 드세요. 네 번째 이유, 꿀은 노화를 늦춰줍니다. 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줘요. 나이 들면 피부 주름 생기고 탄력 떨어지잖아요.
꿀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서 노화를 늦춰줘요. 꿀은 피부에 직접 발라도 좋아요.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겨요. 예전 어르신들이 얼굴에 꿀팩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꿀의 항산화 효과는 뇌 건강에도 좋아요.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색이 진한 꿀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밝은색 꿀보다 어두운 색 꿀이 영양이 더 풍부해요. 메밀꿀, 밤꿀 같은 진한색 꿀이 특히 좋아요. 단, 꿀을 가열하면 항산화 성분도 파괴돼요. 꿀의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매일 적당량 꿀을 드시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이유, 꿀은 빠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돼요. 피곤하고 기운 없을 때 꿀 한 숟갈 먹으면 10분 안에 기운이 나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꿀을 애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운동 전에 꿀 조금 먹으면 에너지가 빨리 충전되고 운동 후에 먹으면 회복이 빨라져요. 꿀에는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도와줘요. 몸의 에너지 생성이 활발해지면서 피로가 풀려요.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꿀이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단, 공복에 꿀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 부담이 가고 면역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꿀은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 공복에 꿀물 마시지 마세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꿀 잘못 먹으면 독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경우, 바로 뜨거운 물에 꿀을 타는 거예요. 꿀차 마시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뜨거운 꿀차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꿀 속의 효소와 항균 성분 대부분이 파괴돼요. 남는 건 뭐냐면요. 거의 액체당입니다. 꿀의 디아스타제, 인버타제 같은 소화 효소들이 열에 정말 약해요. 뜨거운 물에 타면 이 효소들이 다 죽어버려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도 열에 의해 변성돼요. 꿀의 핵심 영양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당분만 남아요. 비싼 꿀을 설탕물로 만들어 먹는 셈이에요. 정말 아깝잖아요. 그럼 따뜻한 꿀차는 어떻게 마셔요? 물을 먼저 끓이고 4050도로 식힌 다음에 꿀을 넣으세요. 미지근하게요. 아니면 차를 다 마시기 직전에 꿀을 한 숟갈 입에 넣고 녹여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목 아플 때 뜨거운 꿀차 마시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꿀은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꿀의 효능을 100% 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최악의 경우, 바로 공복에 꿀을 먹는 거예요. 아침 공복에 꿀물 마시면 좋다던데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꿀은 천연이지만 당분이 매우 빠르게 흡수되는 식품이에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혈당 기복이 큰 분들, 아침에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혈당이 급상승한 후에는 반작용으로 급하강이 와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서 더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공복꿀 섭취는 면역세포에도 스트레스를 줘요. 혈당 변동이 심하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꿀은 언제 먹어요? 식후 30분 후가 최고예요. 음식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꿀을 먹으면 당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안전해요. 기침 날 때도 식사 후에 꿀을 드시는 게 좋아요. 목은 달래면서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아침 공복 꿀물, 정말 조심하세요.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혈당 망칠 수 있어요. 세 번째 최악의 경우,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꿀도 과하면 독이에요. 꿀 한 큰술 21지에는 약 64칼로리, 당분이 17지 들어있어요. 하루에 3번 먹으면 당분만 50지 넘어요.
이건 설탕 12스푼 먹은 거랑 비슷해요.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 증가, 혈당 상승, 충치, 지방간 위험이 높아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꿀도 당분이라 혈당을 올려요. 하루 1티스푼 이하로만 드셔야 해요. 꿀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돼요.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어요. 조선시대에 꿀을 약처럼 아껴 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좋은 것도 과하면 해롭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양은 하루 1에서 2티스푼이에요. 많아야 2큰술 이하로 드세요. 기침 난다고 꿀을 숟가락으로 퍼먹지 마세요. 조금씩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진짜 건강한 섭취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 바로 배입니다. 꿀과 배는 기관지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이건 이미 검증된 조합이죠. 배의 수분과 루테올린 성분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고 꿀의 항균 작용이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기침, 가래, 목 통증에 백꿀차만 한 게 없어요. 감기 걸렸을 때 백꿀차 한 잔이면 약 안 먹어도 될 정도예요. 백꿀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배 한 개를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요. 그런 다음 체에 걸러서 배즙만 받아요. 따뜻하게 데우되 끓이지는 마세요. 40에서 50도로 식으면 꿀 한두 스푼 넣고 섞으세요. 흡연하시는 분들, 미세먼지 많은 요즘 또는 목 쓰는 직업이신 분들한테 백꿀차 정말 좋아요. 특히 밤에 기침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자기 전에 백꿀차 한 잔 드세요. 목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에 도움이 돼요. 배와 꿀, 기관지 지키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바로 요거트입니다. 꿀과 요거트는 장 건강의 환상의 조합이에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꿀의 올리고당이 만나면 장 속 좋은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거 아시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운동을 돕고 꿀의 과당이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요거트에 꿀 넣어 드시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단 너무 달게 만들 필요 없어요. 요구르트 한 컵에 꿀 작은 스푼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 과다해요.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꿀 약간,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 조금 넣으면 완벽한 한 끼예요. 장 건강 지키고 싶으신 분들, 요거트에 꿀 조금 넣어 드세요. 변비,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모두 해결돼요. 세 번째 최고의 궁합, 바로 계피입니다. 꿀과 계피는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의 최고의 조합이에요.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꿀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특히 겨울에 몸이 냉하신 분들, 꿀에 계피 가루 조금 넣어 드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계피의 항염 효과와 꿀의 항균 효과가 만나면 관절 통증이 완화돼요. 단, 계피는 꼭 소량만 넣으세요. 계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하루 0.5에서 1g 정도, 티스푼으로 반 스푼 이하만 드세요. 꿀계피차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40에서 50도에 계피 가루 조금, 꿀 한 티스푼 넣어서 잘 섞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안 돼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계피 섭취 조심하셔야 해요. 계피가 혈압을 낮출 수 있어서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약속드린 특급 비밀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꿀 중에 가짜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진짜 꿀을 고를까요? 1. 물에 넣어보세요. 진짜 꿀은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천천히 녹으면서 실처럼 내려가요. 가짜 꿀은 물에 바로 퍼져요. 2.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진짜 꿀은 냉장 보관하면 결정화돼요. 하얗게 굳으면서 설탕같이 변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중탕하면 다시 녹아요. 가짜 꿀은 냉장고에 넣어도 그대로예요. 3. 종이에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종이에 떨어뜨리면 형태를 유지해요. 가짜 꿀은 종이에 스며들어요. 4. 색과 향을 확인하세요.
진짜 꿀은 색이 불투명하고 향이 은은해요. 너무 투명하고 향이 강하면 의심해보세요. 5. 원산지와 성분표를 보세요. 국산 토종꿀이 가장 좋아요. 성분표에 과당, 포도당 혼합물 이런 거 있으면 가짜예요. 6. 가격을 보세요. 너무 싼 꿀은 의심하세요. 진짜 꿀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7. 보관법. 꿀은 상온에서 밀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 피하고 습기 없는 곳에 두세요. 진짜 꿀로 건강 지키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할게요. 꿀은 항균 작용하고 기침 먹게 하고 장 건강 지키고 노화 방지하고 빠른 에너지까지 주는 완전 슈퍼푸드예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만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뜨거운 물에 타면 효소가 다 죽어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찌고 혈당 올라가요. 하루 1에서 2티스푼만 드세요. 배, 요구르트, 계피랑 같이 드시면 완전 보약이에요. 특히 백꿀차는 기관지 건강에 최고예요. 꿀은 미지근한 물에 타거나 식후 30분 후에 그냥 한 숟갈 드세요. 절대 가열하지 마시고 공복에 먹지 마세요. 진짜 꿀을 고르는 방법도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